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을 첫 페이지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정신역동이론의 출발점이죠. 이미 우리가 20세기를 지배하는 양대 심리학, 그러면 20세기를 지배했던 양축을 이루는 소위 심리학에는 하나는 정신분석이 있고 하나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는 뒤에서 이제 보기로 하고, 여기 정신분석을 출발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가 되겠는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개요를 이렇게 적어보면, 자, 교재에서 약간 교재와 같이, 거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 개요는 읽어보시되, 거기 보시면, 개요의 2번, 인간 조건에 대한 프로이드의 관점은, 당시 지배적이던 견해와는 크게 대립되는 것이지만, 당시 불명확하고 잘 이해될 수 없었던 정신생활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줬다. 인간의 속을 어떻게 알아? 라고 포기 수준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속도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속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 프로이드가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프로이드 이론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거기다 좀 살 좀 찌어서 뒤에 지까지 좀 끌어본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입니다. 정신결정론, 그냥 또 일부 출제어는 심리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내면 세계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의 내면 세계. 정신결정론 또는 심리결정. 그런데 인간의 정신구조는 뒤에 또 딱 이렇게 적겠습니다만, 인간의 정신구조라고 하는 것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메인을 이루는 무의식 세계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의 또는 밖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결정론을 정신세계의 메인 영역이라고 하는 무의식이라고 해서 무의식결정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의식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충동적 또는 과거의 충동에 관련된 이런 것 등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정신결정론, 정신의 메인 부분 무의식결정론, 또 무의식의 원천이라고 하는 과거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과거결정론. 결국에 우리가 보면 인간들의 행동이라고 해서 저잘난 맛으로 지가 똑똑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결정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또 뭐가 되겠어요?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비난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어요. 특히 인본주의 심리학인 로저스나 메슬로와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에 의해서 가장 크게 정신분석이 비난받는 것이 바로 인간을 뭐에 끌려다니는,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과거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단언하듯이 주장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프로이드는 인간을 부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체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본능적 측면에서는, 또 정신적 측면에서는, 또 성격적 측면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이드의 내용의 큰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 프로이드의 핵심에서 정신결정론, 그 정신결정론에 사실은 무의식결정론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정신결정론의 설명인 과거의 행동이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거기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과거결정론이라는 단어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자, 리비도는 뒤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거기 인간 리비도는 뒤에서 본능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리비도는 뒤에 볼 겁니다. 또 거기 보시면 인간관을 보세요. 기본 가정과 인간관. 거기 보시면 이미 앞에서 썼던 말처럼 모든 정신생활은 의미가 있다. 모든 정신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를 메인 영역으로 하는 정신적 세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정신세계의
표출인 것이고 그 정신세계는 무의식세계가 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의식세계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한 문장으로 적은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정신활동은 갈등적 힘의 표현이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보면은 행동은 3번에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 보시면 생리적 기원과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자, 좋습니다. 타고난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 충동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에 의해서 주둔한다. 특히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이 과거의 경험 속에서 특히 어린 시절에 가졌던 성적 본능이나 충동 또는 공격적 본능이나 충동에 영향력을 크게 이렇게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에 중요 표시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성격은 심리, 성적 발달의 결과물이다. 뒤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 성격의 발달은 성격 발달 이론을 프로이드 이론을 심리 성적 그래서 사이코섹슈얼 시어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격은 주로 5살이라고는 어린이 시절에 거의 기초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프로이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프로이드에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지만 거기 7번에 1번에 있던 내용을 7번에서 다시 무의식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켰습니다만은 무의식이 대부분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사고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3번의 영향으로 8번을 썼습니다만은 사유는 원시적 생물학적 욕구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사유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해서 생물학적 욕구 거기에 보면 3번에 인간의 행동은 생리적 기원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 생리적 기반과 생물학적 기반의 어떠한 그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것이 공격적, 성적 이런 충동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유혼란이 약이 되어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유가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사유가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도 다 설명을 했지만 1번에 보시면 인간은 무의식적 첫째 그러면 무의식적 충동에 지배를 받는 수동적 존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다가 우리가 수동적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무의식적 영역에 지배를 받는 수동적 존재다. 또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3번에 보면은 이미 어린 시절에 성격의 구조 또는 성격의 기초, 아까 앞에도 본 것처럼 바로 5, 6세 정도이면 성격의 기초가 형성되며 그것은 그 이후에 거의 변함이 없다. 불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5번에 똑같이 과거를 강조한다 해서 과거에 대한 말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부분적으로 접근하는데 전체론적 관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접근하는데 인간을 본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을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삶의 본능을 에로스라고 하고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삶의 본능이라고 하는 당연히 그야말로 희망, 꿈, 미래, 발전, 합격 이런 단어들은 전부 그야말로 삶의 본능에 관련된 또 삶의 본능을 끌어올리는 이렇게 이런 용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삶의 본능인 에로스의 핵심적 영역을 바로 이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리비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 개요에다가 리비도를 먼저 끌어올려 놨습니다. 리비도라고 하는 프로이드는 물론 나중에 견해를 바꿉니다만은 초기에는 리비도는 섹슈얼 에너지에서 성적 활력소라는 개념으로 좋은 의미로 봤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모든 영역에 관련된 좀 아주 넓은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사랑과 쾌감의 모든 표현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넓은 의미로 확대는 시키지만은 보통 프로이드의 리비도 그러면 성적 활력소라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 활력소라 했죠. 이게 바로 삶의 본능이라고 그랬고 그에 비해서 죽음의 본능이라고 하는 절망, 실패, 좌절, 포기 이런 단어들이 바로 죽음의 본능에 관련된 것인데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본능, 희망을 높여주면서 죽음의 본능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저희 접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본능적 측면에서도 접근했는데 경제적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는 인간을 정신적 측면에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정신적 측면에서 인간은 프로이드는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인간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거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본능적 측면에 보면, 자, 여러분 교재 1번은 보시고 2번에 보시면 본능의 분류에는 에로스가 있다. 삶의 본능이 나와 있죠. 에로스가 있고 거기에 기억번에 보시면 삶의 본능 중에서 성적 에너지, 섹슈얼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물론 그 자체가 개념이 확대되어서 삶의 본능 전체라고 확대는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이드의 리비도 그러면 성적 활력소라는 개념으로 본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본능을 가지고 말하는데 본래 불변의 무기질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충동을 죽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말을 좀 현학적으로 불변의 무기질 상태로 회귀하려는 무생물적 존재로 되돌아가는 그게 바로 죽음이죠. 바로 이게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별개는 아니고 서로 연장선상에 있고 서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삶의 본능을 최대화시키면서 죽음의 본능을 최소화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지형학적 모델은 정신적 측면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정신적 측면에서는 인간을 이처럼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해서 의식, 그리고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의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적인 그냥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적인 정신 영역은 이렇게 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이고 오감에 의해서 시각으로 보이고 제가 강의하는 어떤 느낌도 있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오감이라고 이건 의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서로 면대면 관계 속에는 있지 않고 통신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어제 저녁을 누구랑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어제 저녁 식사를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저녁 식사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제 저녁을 어디서 먹었지?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어떤 반찬의 위치를 가지고 그때 누가 지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면 휴대폰을 보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약간 어제 저녁 그러니까 툭 그 자극으로 밖으로 끄집어내졌잖아요. 이 전의식 프리콘셔스니스라고 하는 이 전의식은 학습자에서 그중에 수험생의 지위를 가진 학습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소위 내가 알고 있었으나 밖으로 끄집어져 있지 않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 연습을.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옛날부터 일기를 쓰면서 하루내동 있었던 많은 사건, 사고를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일기를 쓰면서 가만히 있어봐. 아까 어쩌었지? 몇 시였댔지? 저녁 먹을 때 어땠지? 이렇게 약간의 자극을 주어서 끄집어내는 연습을 일기를 쓰면서 했거든요. 역시 우리가 그것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복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했던 그러나 밖으로 끄집어내져 있지는 않았던 이전의 학습 내용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복습이란 단어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학습 전략이 되겠어요. 제가 한번 인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의 주된 영역이죠. 정신세계의 주된 영역으로 거기에 보면은 1번 의식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인식하고 있는 이 말은 뭐야? 밖으로 드러나 있는 감각이나 지각이나 경험이나 기억 등의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세계 중에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억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밖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의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영역을 전의식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영역을 연결해주는 문지기의 역할이다. 거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에 비해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구조의 메인 영역으로 주로 뭘로 모여서 과거의 본능과 충동의 세계가 모여서 무의식 세계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현 시점에서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무의식 결정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의식이라 해서 무의식 1번을 보시면서 정신 내용의 대부분을 형성하며 거기 보면 의식적 사고와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입니다. 3번의 무의식이란 욕구나 본능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으로 인식할 수도 없고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접근 불가능한 창고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이 되겠습니다.